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띠 그래프에 대해서 알았고, 이제 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 뭐였습니까? 백분율이죠, 백분율. 백분율을 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띠 그래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백분율, 어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의 수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수 곱하기 100 하면은 이 값이 뭐가 백분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활동 1번. 정우가 한 달 동안에 쓴 용돈 지출 항목을 나타낸 띠 그래프입니다. 띠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되어 있어요. 자, 용돈 지출로입니다. 여러분 봤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높다란 말은 퍼센트가 가장 높은 걸 말하는 거죠. 뭔가요? 네, 저금이 되겠죠. 정우는 학용품을 구입하는데 용돈은 몇 프로를 지출했습니까? 학용품 얼마 되어 있습니까? 25%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저금한 돈은 이웃 돕기에 지출한 돈의 몇 배입니까? 저금한 게 30%고 이웃 돕기가 10%니까 여러분 몇 배의 돈을 지출했습니까? 3배가 되겠죠. 뭐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렇다면 저금한 돈이 1,500원이라면 정우의 한 달 용돈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건 또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되겠죠. 저금한 돈, 즉 30%일 때 1,500원이에요. 그러면 이웃 돕기인 10%일 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500원이 되겠죠. 왜? 30%가 1,500원이니까 그보다 3배 작은 거는 5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10%가 500원이니까 한 달 동안의 용돈은 100%라고 가정을 하면 돈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5,000원이 나오게 됐네요. 그러면 정우의 한 달 용돈은 5,000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퍼센트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하나하나 퍼센트를 구하는 방법. 그런 방법인데, 선생님 볼 때는 이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군것질 비용의 반을 줄여서, 학용품을 더 산다면 학용품의 비율은 얼마인가? 군것질 비율이 15%니까 그 반을 줄이면 7.5%겠네요. 자, 근데 학용품을 더 사니까 더해주면 32.5%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진 않죠. 그 밖에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토론해 봅시다. 자, 요게 여러분들 거꾸로 수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거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어떤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예컨대 이런 거 될까요? 이웃 돕기와 그 다음에 기타를 합하면 어떤 저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다. 요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거고, 또 좀 다르게 한다면, 저금을 가장 많이, 용돈의 이 정우가 아마 용돈에서 저금을 가장 많이 저금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친구끼리 다양하게 모든 별 알아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띠 그래프가 하나가 아니라 띠 그래프가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비에 관해서는 사회 시간에도 공부를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자, 다음 띠 그래프를 보고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아래에서 먼저 2030년에 65세 이상의 비율 인구는 2090년에 몇 배입니까? 그럼 2030년들의 65세 비율은 얼마입니까? 24.2%다. 반면에 1999년대는 5.1%가 되네요. 그럼 대략 하면은 한 5, 25 정도 하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약 한 5배 정도 차지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띠 그래프를 보고 14세 이하의 인구의 수를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알 수 없다면 어떤 자료가 있으면 가능할까? 자, 이걸 보려니까 뭐만 나와? 퍼센트만 나와 있지. 우리가 얘를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알아야 될까? 전체가 얼마이냐에서 전체에서 몇 퍼센트, 그러니까 즉 전체 인구가 자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개별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에서 퍼센트를
구해서 각각의 인구수를 알 수 있지만 현재 이 그래프상에서는 우리 이 어떤 전체 연령별 전체 인구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인구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구수를 알려면 전체 인구수가 있으면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2005년도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4,800만. 자, 인구가 주어졌죠. 인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15세 유세 인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이 될까요?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 백분율을 떠올려야 됩니다. 전체 인구가 얼마입니까? 4,800만이죠. 자, 그래서 4,800만인데 그냥 만 명을 일단 생각해서 4,800입니다. 여기에서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모른다. 이게 곱하기, 자, 100분율이니까 100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온 2005년도에 비율 71.7%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100, 요거를 나라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위에 식을 적으면 네모는 71.7 곱하기 옆에 이제 48을 계산하면 이 네모 여기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네모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떤 계산식이 되겠습니까? 71.7 곱하기 48 해서 이렇게 요 이제 8 가지고 8을 곱하고 그 다음에 4를 곱하면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약 3,442만 명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만 명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3,442. 요거는 여러분 내일 학교 수업 시간에 계산을 해보세요. 자, 우리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 그래프를 보고 연령별 인구 구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해 보자. 자, 우리 이거는 사회 시간과 접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띠 그래프를 배우는 거 목적 자체가 띠 그래프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 그 모습에 대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죠.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시간이 흐를수록 14세의 인구의 수는 점점 어떻게 되는 모습을 확인합니까?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지요. 반면에 뭐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뭐는 늘어나고 있어요? 예, 65세 이상의 인구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배웠듯이 고령화 사회로 넘어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오늘 그 수학과 사회 거꾸로 수업을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네요.